세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됐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독고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자존심이란 게 있단다. 20년 넘게 묻어두었던 상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어. 특히 내가 오범수 그놈을 만나면서부터는.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 없잖아요. 교수님이랑 강수 오빠는 피로 연결된 형제도 아니고. 독고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렇지.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야. 내 엄마가 내게 했던 거짓말, 그리고 내가 그걸 알면서도 20년을 참아온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갉아먹었던 거야. 아빠. 독고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세리야. 이제는 서로에게 진실된 삶을 살 시간이 온 것 같아. 내 엄마도 나도. 그리고 너도. 오늘은 독고탁과 장미애는 결국 이혼을 결정하고 장미애는 오강수를 찾아가 자신의 정체를 말해주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상한 말을 남기고 독고탁은 쫓겨나듯 떠났습니다. 형제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오흥수가 오천수에게 물었습니다. 형,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독고탁이 왜 그런 말을 한 거지? 오천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헛소리겠지. 우리는 가족이야. 그것만 기억하자. 한편 고자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건가. 하지만 어떡해. 30년 전 독수리 술도가의 모습이 담긴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독고탁과 오형제의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젊은 시절의 장미애였습니다. 고자동은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독고탁과 장미애의 집 거실에서는 심각한 분위기 속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장미애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독고탁은 냉랭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둬요, 여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세리에게도 강수에게도. 다 말해야 해요. 장미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지금까지 숨겨온 거 이제 와서 다 말하겠다고? 당신이 그럴 용기가 있을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당신이 계속 독수리 술도가에 해코지하는 것도 범수를 괴롭히는 것도 다 알아요. 이제 그만해요. 독고탁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술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만하라고? 지금껏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만둘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알아? 장미애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결혼 전의 일이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독고탁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결혼 전이었지. 하지만 그걸 알고도 결혼했던 내가 바보였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이혼하자. 장미애는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 그럼 세리는 어쩌고요? 세리는 이제 다 컸어. 그리고 세리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장미애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거짓된 삶은 살지 않을게요. 하지만 내가 진실을 말할게요. 독고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좋아, 내 방식대로 해. 하지만 기억해.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그는 방을 나가며 문을 거칠게 닫았고 장미애는 홀로 남아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었고 젊은 시절 자신과 오씨 가문의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왔구나. 한동석 집에 초인종이 울렸고 한봄이 문을 열자 장미애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봄아, 이렇게 찾아와서.
세리를 데리러 왔어. 세리는 어머니를 보자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전 집에 안 갈 거예요. 더 이상 엄마랑 아빠를 보고 싶지 않아. 장미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리야, 내게 할 말이 있어.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아. 더 이상 거짓된 삶은 살고 싶지 않아. 장미애는 사진첩을 펼쳤고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독수리 술도가 가문의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랑 아빠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됐어. 이혼하기로 했어, 세리야. 세리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장미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장미애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리야, 내가 태어나기 전 나랑 아빠는 독수리 술도가에서 일했었어. 그리고 엄마에겐 큰 비밀이 있었지. 장미애는 사진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장미애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독고탁을 만나기 전에 낳은 아이였어. 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아이를 키울 수 없었지. 그래서 그 아이를 오씨 가문에 맡겼어. 공장장님의 인성과 성품이 좋다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방 안이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세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누구인데요? 장미애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오강수야. 세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오씨 가문을 그렇게 미워했던 거야. 아빠는 결혼 전에 내 과거를 알고 있었어.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나 봐. 특히 세리가 오범수와 가까워지면서 모든 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아. 세리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럼 강수 오빠는 내 의붓 오빠인 거네?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리야. 하지만 피로 연결된 남매는 아니야. 내가 독고탁 그 인간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다른 사람의 아들이야. 그래서 아빠가 계속 술도가를 괴롭히고 강수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거야. 장미애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내 과거 때문에 세리 너를 상처받게 해서.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어. 세리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힘들었겠다. 이제 이해해. 장미애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세리야. 엄마가 너에게 더 솔직했어야 했는데. 이제 강수에게도 말해야 할 것 같다. 그 아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장미애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강수에게도 직접 말하는 거야. 내 아들에게. 그들은 함께 독수리 술도가로 향했고 그곳에서는 오천수와 오흥수, 오강수가 마당에서 고자동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미애가 도착하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고 특히 오강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리 어머님,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장미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수야, 너에게 말해줄 게 있어. 내 진짜 부모님에 대해.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오강수의 손을 잡았고 고자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마침내 3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수야, 사실 나는 내 어머니란다. 오강수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미묘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장미애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제 어머니는. 오천수가 강수의 어깨를 잡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강수야, 진정해. 우선 이야기를 들어보자. 장미애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 없었던 상황, 오씨 부부가 그 아이를 맡아 키우기로 한 것, 그리고 독고탁과의 결혼과 비밀을 간직했던 세월들까지.
그리고 이제 독고탁과 나는 이혼하기로 했어. 더 이상 거짓된 삶은 살고 싶지 않아서. 오강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로 옷이 가문 사람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오천수가 강수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강수야, 내가 어떤 피를 물려받았든 너는 우리 형제야. 그건 변하지 않아. 오흥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 말이 맞아, 강수야. 우린 함께 자랐잖아. 그 누구도 우리 형제를 갈라놓을 수 없어. 장미애는 오강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강수야, 내가 너를 포기한 것은 내 인생 최대의 후회란다.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오강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다 받아들이기엔. 장미애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내가 기다릴게. 세리는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고 오범수는 형제들 곁에 서서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독고탁은 자신의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세리와 함께 그녀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집을 떠나는 순간 장미애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떠나는 거야? 세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미애는 잠시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세리야. 이제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세리, 너와 강수,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세리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엄마와 함께 갈게요.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요. 장미애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세리야. 하지만 내 아버지도 생각해. 아빠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세리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와 얘기해 볼게요. 세리는 거실로 내려가 홀로 술을 마시고 있는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독고탁은 딸을 보자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엄마랑 같이 가려나 보구나. 세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독고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자존심이란 게 있단다. 20년 넘게 묻어두었던 상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어. 특히 내가 오범수 그놈을 만나면서부터는.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 없잖아요. 교수님이랑 강수 오빠는 피로 연결된 형제도 아니고. 독고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렇지.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네 엄마가 내게 했던 거짓말, 그리고 내가 그걸 알면서도 20년을 참아온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갉아먹었던 거야. 아빠. 독고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세리야. 이제는 서로에게 진실된 삶을 살 시간이 온 것 같아. 엄마도 나도. 그리고 너도.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를 미워한 적이 없어. 그렇지만 단지 내가 그녀를 사랑했던 만큼 그녀도 나만을 사랑했으면 했던 거지. 그런데 네 엄마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아이, 오강수가 있었어. 세리는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도 강수 오빠를 자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독고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야. 세리야. 하지만 내 엄마와 강수가 행복하길 바래. 진심이야.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난 잠시 회사 일로 해외에 나갈 거야. 좀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엄마와 함께 가도 좋고 여기 남아도 좋아. 그리고 오범수와의 일도. 이제 내가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게.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다시 한번 안았습니다. 둘 다 꼭 행복해야 해요. 아빠도 엄마도. 독고탁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장미애와 세리는 임시로
LX 호텔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장미애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세리는 침대에 앉아 오범수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엄마와 아빠가 정말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오범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세리야, 괜찮아. 내 부모님이 선택한 길이야. 이제 그들도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세리는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수 오빠는 어때요?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겠죠? 오범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아. 하지만 천수형과 흥수가 잘 챙겨주고 있어. 그리고 내 엄마가 오늘 강수에게 편지를 남겼더라고. 정말요? 뭐라고 썼는데요? 그건 모르겠어. 강수가 아직 읽을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세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 걱정하지 마, 세리야. 내가 있는 한 그들은 결국 화해하게 될 거야. 세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교수님. 전 언제나 교수님을 사랑해요. 통화를 마친 세리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장미애는 천천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선은 강수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리고 우리 둘만의 집을 마련할 생각이야. 작지만 따뜻한 집으로. 세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강수 오빠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빠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장미애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세리야.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해질 거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빛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편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형제들이 강수의 방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천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수야, 들어가도 될까? 대답이 없자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수는 창가에 앉아 장미애가 남긴 편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읽지 않았어? 오천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아요, 형. 오흥수가 다가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강수야. 네가 준비됐을 때 읽으면 돼.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오범수도 방에 들어와 강수 앞에 앉았습니다. 강수야,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우린 내 편이야. 피보다 진한 게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잖아. 마광숙도 조용히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강수도련님, 장수씨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선택해라.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내 가족이다. 오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고 형제들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오직 오범수만이 강수 곁에 남았습니다. 읽어볼 거니? 오범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강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강수에게. 이렇게 너한테 편지를 쓸 날이 올 줄이야 꿈만 같다. 25년 동안 너를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 아팠던 시간들. 너를 포기했던 그 순간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았단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였고 그는 나를 떠났지만 너만은 간직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렸고 너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단다. 공장장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을 거라 믿었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 독고탁을 만나 새 삶을 시작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너가 있었단다. 그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던 걸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얘기하고 싶었어.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뿐이야. 내가 나를 어머니로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그건 내 선택이야. 나는 그저 기다릴 뿐이란다. 언제나 너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게. 오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범수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 내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오범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강수야. 우리 부모님이 너를 키우셨고, 너는 우리의 동생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오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장미애 씨를 만나보고 싶어. 오범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미스 장 누나와 세리를 만나보자. 다음 날 아침 독수리 술도가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오천수와 오흥수는 마당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이 술도가를 방문했고 그는 마광숙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들 좀 괜찮아 보이네요. 한동석이 말했습니다.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특히 강수도련님이 생각보다 강이네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 대표도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마광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고 있어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이때 오범수와 오강수가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강수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결연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저 장미애 씨를 만나러 갑니다. 마광숙은 오강수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도련님 편이에요. 꼭 기억해요. 오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수님, 형님들한테도 말씀해주세요. 제가 돌아오면 다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오범수와 오강수는 함께 호텔로 향했고 그곳에서 세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강수를 보자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오빠, 많이 혼란스러웠지? 괜찮아? 오강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그녀를 만나봐야겠어.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장미애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고 오강수를 보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강수야. 오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장미애 씨, 제가 아직은 어머니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장미애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편한 대로 불러. 오강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편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어요. 제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장미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는 내가 젊었을 때 만난 사람이었어. 하지만 나 혼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버렸어. 강수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장미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려웠어, 강수야. 너를 다시 잃게 될까봐. 그리고 내가 나를 미워할까봐.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지. 세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오범수는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오강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은 생각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오씨 가문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장미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강수야. 내 부모님은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리고 나도 항상 너를 사랑했단다. 오강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장미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장미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세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범수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독수리 술도가에는 특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마광숙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고 오천수와 오흥수 그리고 고자동은 마당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한동석도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범수와 오강수, 세리 그리고 장미애가 함께 돌아왔을 때 모두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오천수가 장미애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희 동생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신 걸. 장미애는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오흥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빚 같은 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요. 고자동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날이자 모든 진실이 밝혀진 날이기도 하죠. 이제 더 이상의 비밀은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있을 뿐.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과 나란히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 함께하고 있다니.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가족이니까요.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라고 하잖아요. 마광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해질 거예요. 한편 독고탁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세리가 준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고 그는 그것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잠시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내 아버지예요.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돌아오면 꼭 연락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딸 세리올림. 독고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그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평화로움도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드러난 지금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독고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야만 진정한 재건이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독수리 술도가의 지붕 위로 내리는 별빛 아래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미애와 독고탁의 이혼은 끝이 아닌 모두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